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변수, 그리고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 뉴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급락하다가 이제 삼성전자에 의해서 지수는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하락 없는 4월 이후에 이틀 연속 하락 없는 그런 패턴이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주도주가 완전히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이죠. 그러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대형 주군들, 전기전자, 운송장비, 금융, 기계 이런 것들 계속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는 또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가 초반에 급락했다가 이제 장중에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였고, 오늘 오른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태양광 관련된 종목 중 일부,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지수 대비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오른 나라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금리가 올라가면 아시아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만 이제 삼성전자 이슈가 더해져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등락의 코스피 지수 자체는 변동성을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뉴스들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란의 시계는 똑딱똑딱 지나가고 있다. 이게 한마디로 너희 시간 없어. 너희 조만간 협상하지 않으면 다 없어져 버릴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위협을 했죠. 그리고 또 악시오스라는 매체에서는 핵 관련 의미 있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군사 옵션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의 관리가 화요일에 이제 안보팀 회의가 있을 텐데 거기서 군사 옵션이 다시 논의될 거다. 근데 이 군사 옵션이라는 건 이란의 전체적인 인프라 시설을 다 파괴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쿠바가 미국 본토 공격을 위해서 드론을 300대를 확보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300대 가지고 미국 본토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이 이란뿐만 아니라 쿠바 관련된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면서 또 금리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보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일단 반전에 있었는데 일단 파업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초반에 이제 삼성전자가 되게 많이 빠졌다가 그 정부에서 계속 그 담당자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담당자, 장관, 총리, 지금은 대통령까지. 근데 이제 긴급 조정권이 시행될 거다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긴급 조정권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딱 긴급 조정권이 발동이 딱 되면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30일 후에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강제 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 보름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이렇게 조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율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합의가 안 나오면 직권 중재 절차라는 걸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직권 중재 절차를 들어간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그럼 가운데 이게 딱 합리적이겠네라고 해서 그걸로 협약을 딱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렇게 협약이 나오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분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협상을 하면 이거보단 조건이 좋았을 텐데 괜히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 문제되는 거 아닌가? 더 우리한테 좀 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협상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럼 다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동계 전체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고 이게 또 이제 법적인 헌법의 논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국가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조정권 발동이 유력하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파업은 안 하게 될 거야. 이런 게 있었고 또 오늘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게 내용이 되게 어려운데 위법쟁이 가처분 일부 인용 이렇게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파업하려면 해. 대신 공장 돌아가는데 문제 없도록 해놓고 파업을 해. 이렇게 하라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어기면 노조는 하루에 1억 원,
간부들은 하루에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노조에서는 이후에 오후 들어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이 안에서 파업을 계속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메시지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이러면 전면적인 파업보다는 어쨌든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려고 노력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 자체, 코스피 지수 자체는 플러스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목은 딸려가지 못한 건 금리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낮에는 일본 금리, 밤에는 미국 금리 이것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금리가 또 휘청했던 거는 그 일본이 고유가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을 더 늘린다라는 건데 예산을 늘린다라는 거는 국채 발행을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국채 발행을 더 한다는 얘기 내가 돈을 더 빌려야 돼. 이렇게 되니까 돈을 더 빌린다라고 하면 이자 더 쳐줘. 이렇게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과 일본 금리가 일본은 장중에 뭐 2.8% 터치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본 금리가 또 출렁거리고 뭐 미국 금리도 출렁거리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 이게 금리가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5% 넘어가면 금융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거나 말거나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부담스러워서 매도 우위로 가는, 그래서 하락 종목이 3배 정도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소형주 지수가 더 문제죠. 이게 소형주 지수가 3,050포인트까지 넘어가 있던 게 지금 3,780포인트. 예, 이거 되게 많이 빠졌어요. 거의 피크 대비 한 15% 정도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덜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이 정도. 그러니까 마치 고점 대비 15% 지수로는 종목으로는 2, 30% 빠진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 정도 빠진 거 자체가 낙폭 과대인 상태에서 이 꼬리가 달리면 이거 내일 아침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제 뭐 꼬리 달렸잖아요. 이 꼬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소형주 지수 빠지듯이 코스닥도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꼬리가 몸통보다 커졌죠. 제가 내일 아침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저러고 나서 하루 이틀 안에 급등이 나와줘야 돼요. 예, 급등이 나오면 이제 오늘 저점이 이번 조정 저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거보다 더 큰 하락 한 방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틀 이내가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종목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오늘 플러스로 갔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차트,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것까지 업데이트해서 올리게 되는 건데 올해 하락률 탑 10 중에서 오늘 거 빼놓고 이전까지 7번 플러스고 2번 하락을 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4월 이후에는 이틀 연속 하락이 없었다. 근데 사실 오늘 쉽지 않은 날이었는데 오늘 플러스로 돌리기가 간단한 날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돌려내면서 올해 급락하면 누군가 받아내더라. 삼성전자가 주도주라는 위상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건 되게 다행스러운 대목이고, 그 다음에 오늘 현대차도 은근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사고 쳤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지분 투자한 기업이 상장을 곧 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2028년에나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빠지면서 코스닥의 로봇주들도 덩달아서 밀리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은근히 오늘 좀 시장에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약간 투자들 입장에서는 탈출구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게 사실은 제약바이오 뭐 이런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별다른 어떤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아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탈출구 이런 역할을 하는 업종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뭐 탑 10 중에서 5개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린 지수가 90포인트가 넘거든요. 근데 지수가 어정쩡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은 제법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코스닥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가총액 7위가 됐습니다. 예, 시가총액 7위가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서 탑 10 안에 구도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제일 많긴 하지만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제 로봇주가 탑 10에 하나가 이제 됐죠. 탑 10에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구성이 좀 다양해졌어요. 예, 좀 다양해졌고 업종으로 치면 그러니까 뭐
한 종목군당 업종당 뭐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닌데 어쨌든 비율도 조금 고만고만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많아진 거는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순매도 규모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줄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더 줄었었을 거예요. 근데 매도가 좀 유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유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갈 때 새로운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비중 조절하던 매도 이외에 다른 매도가 좀 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매도 규모가 좀 커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중소형주는 안 팔아요. 예, 중소형주는 안 팔고 대형주만 팔고 있어서 여전히 뭐 증시 전체 매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 정도 매도 규모는 뭐 아니거나 말거나 이제 매도가 나오면 어쨌든 부담이 되죠. 뭐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가 2조 3천억 정도.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종목에 차라리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게 난데 저게 두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개가 분산되어 있다라면 매도가 퍼지기 시작한 거라 더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장에서는 매도가 뚝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던가 아니면 이제 매도하는 업종이 되게 국한돼야 돼요. 근데 저렇게 이제 좀 번지기 시작하는 시그널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매수 쪽에서는 그렇게 딱히 뭐 특정 업종에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 건설주가 몇 개 좀 들어가 있는 게 독특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열심히 받아서 그러니까 두 종목이 플러스로 그러니까 마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과 보험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목수에서 조금 더 많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로봇주가 매도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매도에 대거 들어가 있었고, 매수는 업종별 특징이 딱 부러지게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부장 쪽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특별하게 오늘 뭐 매도이였기 때문에 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특정 업종을 고르게 쫙 샀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약간 뭐 반도체 선별적으로 담은 거 정도? 예, 그 정도의 특징이 있었지 뭐 특정 업종을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담았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주요국 금리 문제가 자꾸 부각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금리 문제는 제 생각에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요거는 제가 내일 아침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미증시 돌아갈 때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 내일 우리 증시 분위기가 초반에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문제.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이럴 때 이제 엔비디아가 이게 도로 이제 H200 공급할 줄 알고 있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 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약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장에서의 어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에서의 흐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는 장중에 이제 삼성전자 노사 관련된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가 이제 움직였고, 이게 지수를 이제 흔드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이게 뭐 진짜 파업으로 가든 아니면은 타결이 되든 이게 양쪽에서 나오는 뭐 여론전 이런 것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우리 증시는 화요일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되게 많이 빠졌는데 그 꼬리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 정도에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신용까지 막 계속 털리는, 예, 반복적으로 신용이 털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요 구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아침에 제가 보여드리고, 지금은 숫자가 달라져서 업데이트 된 건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고, 그 아침에 ADR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떨어졌냐면 60, 62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면 저 정도까지 빠진 건 2023년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막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때,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2024년 12월,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 이제 계엄 사태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그때나 보던 지금 종목들의 하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코스피 지수하고 상관없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종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하고 경제 상황이 똑같은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그러니까 찬스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여기서 곧바로 못 돌리면 이 금리가
이거 진짜 경제 흔드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좀 하루 이틀 안에 어떤 반전 여부가 여기서 이제 강력한 어떤 반전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경기 쪽을 반영하러 한 방 더 맞느냐 이게 가늠이 될 수 있어서 하루 이틀이 이제 향후에는 가장 중요한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